시간이 없으니까 두 배 속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따라오시죠. 아시죠? 저는 그 인천에서 왔고요. 그 대학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창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인천 구도심은 뭐 상도동 여기보다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천이니까 제일 그런 곳에 있는 건물들의 역할이 끝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건물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2023년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시공하고 운영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약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계양입니다. 아까 노량진에서 그 전철 타고 왔잖아요. 거기에 시작점이 여기고 미스터 선샤인의 무대가 여기고 수많은 배경이 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꼬마였을 때는 92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 나왔을 때 쿡이라는 브랜드가 나왔고 그때 그 옷이 백화점에서 안 팔 때 여기서 팔았습니다. 아주 잘 나갔던 곳입니다. 제가 다시 제 고향인 인천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예 망했습니다. 제가 공사할 때 무슨 말 했냐면 외제차가 지나갈 때 우리가 그랬어요. 외제차 지나간다. 그 정도로 많이 했던 게 바로 저기입니다. 저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잘한 적도 있었고 잘 못한 적도 있었고 성공한 적도 있었고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초반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일이 잘 안 될 때, 비즈니스가 힘들어질 때 언제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또다시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양로 프로젝트 할 때는 저랑 최소 5년 이상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저랑 비즈니스나 사업적으로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역시 나의 백을 알고 있고 내가 힘들 때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알고 있고 나 역시 그 사람들이 과거에 무슨 결정을 하고 아는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5명을 뽑았고 그 사람을 한 명씩 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와서 지금 계양로 프로젝트는 대략 10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은 건물을 매입하는 겁니다. 왜냐면 건물을 매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플레이어가 건물을 소유해야지만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연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신혼부부들한테 집을 사라고 말을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투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정적인 삶을 누리라는 얘기고 장사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거는 건물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물을 약 20채를 매입을 하고 애초에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재벌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 저희 건물 한 채가 2층짜리가 한 1억이었습니다. 1억. 한 25평짜리가. 그 당시 대출이 7천이 됐고요. 70%. 그럼 3천 주고 산 거잖아요? 이자가 3%. 210만원. 한 달에 17만원. 다시 말하면 3천에 17만원 꼴로 건물을 매입한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이리스크. 그래서 그것들을, 사람들을 제 크루를 설득해내는 것들이 엄청 힘든 일이었고 저는 그 친구들이 망할까봐 매일매일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성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6년이 지난 겁니다. 현재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을지로랑 홍대, 그 다음에 인천은 구월동, 송도 등지에서 젊은 친구들이 와서 저희 팀이 아닌 새로운 팀이 약 45개 정도가 새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꼭 하는 말은 웬만하면 건물을 사서 해라. 그래야 다시 한번 닦는다. 네 건물이니까. 그래야 더 열심히 한다. 대신 그런 겁니다. 인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교수님들이 하는 말 듣지 마세요. 지겨워. 왜냐면 책에 나오고 네이버에 나와 있는 얘기는 그만하십시오. 그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있으려면 네이버에 나와 있고 책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아지는 겁니다. 똑같아지면 망하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분석을 해야 망해도 멋있게 망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죠? 인천입니다, 인천. 제가 꼬마에서 지어내드렸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야, 공부 잘해 서울 가야지. 너 나처럼 인천 바닥에서 선생님 할래? 이런 말. 너 직장 서울 다녀야지. 그래서 그 말 뜻은 뭐냐면 패배감이 있는 거예요, 패배감. 저뿐만 아니라 지금 위아래로 인천에 산다는 것들로 엄청난 패배감이 알이 쌓여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 서울로 가가지고 누가 물어보지 않았을 때 저는 인천 출신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패배감이 있으니까. 그게 인천. 우리는 포기가 안 됩니다. 포기가. 집이 부산이면 서울로 대학 가기 힘듭니다. 자취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방도 구해야지, 뭐도 해야 돼. 우리 인천 2시간 빨리 나가면 됩니다. 남들보다 2시간 빨리 들어가면 돼요. 또 친구들이 홍대로 와. 그러면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빨리 가야죠. 인천으로 와. 그러면 에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인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분석은 인천은 이런 겁니다. 또 하나의 분석은 이겁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생활 할 때 보통 유학생들은
지도를 붙이고 삽니다. 저도 역시 영국 지도를 붙여놓고 어느 날 딱 누워서 보는데 지도가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딱 보니까 영국 지도랑 대한민국 지도랑 겹쳐지는 거예요. 리버풀 자리가 인천이고 런던 자리가 부산이고 버밍엄 자리가 대전이에요. 근데 도시 역할을 보니까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생각이 뭐냐면 대한민국보다 산업혁명을 먼저 한 나라 중에서 인천이랑 닮은 도시가 어딨지? 라고 보니까 리버풀, 런던, 뉴욕, 요코하마라는 도시가 닮아 있는 거죠. 이 도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니 좀 너무 훌륭하면 다 아시겠죠? 내가 말하려는 거. 공장들이 호텔이 됐고 문화시설이 됐고 하면 다음은 제가 생각하기에 인천차라고 생각한 겁니다. 되게 재밌는 게 인천이라는 도시 오면 바다에 접한 도시인데 바다를 느낄 수 없는 유일한 도시가 인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0분만 걸어가면 바다인데 바다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닷가 라인이 전부 다 국가시설 때문입니다.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자 빠져나갈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 최초로 인더스트리얼 빈티지 한국거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도시가 인천이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물론 부산도 가질 수 있겠지만 부산에서 만들어진 그런 물건들은 서울까지 물리기 때문에 아마 게임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다시 인천으로 컴백한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인천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은 네이버에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책에도 안 나올 거고. 왜? 내 생각이니까. 내 생각이니까. 아시겠죠? 이제는 네이버에 나와 있는 얘기 그만. 제발. 레퍼런스도 그만. 지겹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레퍼런스를 말하는 단계가 아니라 자기가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해외에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이제부터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대한 몇이라고? 8위. 이미 옛날에 선제고, 그죠? 이게 인천입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순차적으로 오픈해요. 순차적으로. 저는 지금 계양로라는 지역에서 약 24개 정도의 브랜드를 운영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살고 있다가 무슨 말이 듣냐면 시간이 없어. 제가 기획한 얘기들 다 뺄게요. 쭉 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슬럼프에 빠져, 슬럼프에. 왜 슬럼프에 빠지냐면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서울 애들이, 인천 애들이 계양로에 한 번 올 것 같은데 2번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2번. 그러니까 2번 안 온다는 얘기는 망한다는 얘기예요. 망하면 내가 그렇게 꼬셔냈던 우리 크루들은 어떻게 해요? 엄청 무서웠습니다. 엄청. 진짜 무섭고. 그럼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매일매일. 우리 크루들 앞에서 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지만 집에 가서 어떡하지? 막 이렇게. 그러다가 내 두 번째 생각한 거는 나는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생각을 하지? 왜 서울 애들이 한 번밖에 안 생각을 하지? 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바로 이거였던 거죠. 카피가 시원 생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런던에서 봤던 유명한 빵집이 자구로랑 종로에 있고, 부산에서 유명한 찻집이 자구랑 성수동에 있고, 성수동에 있던 유명한 것들이 자고 일어나면 대전에 있는 겁니다. 왜? 이제 진짜 매트릭스 시대가 된 겁니다, 진짜. 옛날에는 카피 뜬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금 핀터레스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성수동에 있는 애들이 내 거를 카피 뜨면 서울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성수동 가겠죠. 이마트 갈 때 어디 가세요? 가까운 데 가시죠. 왜? 똑같으니까. 롯데를 갈 때 어디 가세요? 대답 좀 해줘요. 가까운 데 가시죠. 왜? 똑같으니까. 똑같으면 가까운 데 가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내가 오랜만에 오늘 강릉에 왔으니까 김밥 총기를 갈까 그래요? 안 그러죠. 왜 안 그러죠? 똑같으니까. 야, 콜라 마시러 대전 가야겠다 이래요? 안 그러지. 왜? 똑같으니까. 그럼 내 거랑 똑같이 서울에서 카피 뜨면 나는 망하는 거죠. 이게 제일 두려웠던 겁니다. 그 다음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카피를 못 뜨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카피를 못 뜰까? 로컬 그러는데, 인천 도시의 로컬은 서울 때문에 로컬입니다. 저는 서울에 각을 두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카피가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철학과 시간. 예를 들어 볼게요. 샤오미가 애플 거 카피를 엄청 뜨죠? 제품을 뜹니다. 카피를.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놀리죠? 대륙의 실수. 걔네는 왜 놀림을 받을까요? 애플의 정신을 카피에 뜨면 되는데 왜 제품을 카피에 뜰까요? 철학은 카피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현대는 왜 벤츠랑 BMW랑 볼보의 정신을 카피를 못 뜰까요? 왜 제품을 뜰까요? 철학은 카피가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시간. 이거 부연 설명은 못해요. 시간 없어. 시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80먹을 하나 돌아가셨어요. 그럼 7살짜리가 80살이 돼야 돼. 어떻게 합니까? 밥을 막 먹여? 늙어? 그렇지 않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철학과 시간이라는 거는 카피가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찾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한 게 뭐냐면, 그럼 철학과 시간이 들어가 있는 게 계양로의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철학과 시간이 들어있는 게 뭔지 찾아낸 게 바로 목포입니다. 오래된 가게. 이분들이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인천 지역은
매립지가 절반이 높습니다. 절반. 정확히 46%. 다시 말하면 인천이라는 도시는 땅을 메꿔가면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땅을 메꾸면 땅이 생기니까 땅을 팔고. 서울이 노포가 훨씬 많았겠죠. 600년의 도읍인데. 당연하죠. 근데 왜 없을까요? 우리 은행 져야 되니까. 다시 치고. 서울 땅은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참 역사적으로 아이러니컬하게 인천이라는 지역은 그래서 구도심의 노포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 40년 이상 된 노포가 그냥 60개가 넘습니다. 중국집 빼고. 중국집 빼고. 해외파 빼고. 진짜 많은 거예요. 그 얘기는 걸어가면 만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취한 전략은 뭐냐면 이분들을 알려내기 시작할 겁니다. 끊임없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계속. 내가 이분들 40개를 알려내면 어떻게 되죠? 제3자, 서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계양로라는 곳에 가면 카피가 되지 않은 40개를 선택할 수 있고 저같이 젊은 애가 만든 20개를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따지면서 컨텐츠가 60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 40개 실제로 만들려고 노력했다면 자본, 비용, 시간 그리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죠. 노포를 알려내는 것만으로 저는 안정적인 모델을 대중들에게 알려내고 카피가 되지 않는 모델을 알려내면서 이래부터 저희는 브랜딩 자체를 올드앤뉴라고 정해놓고 도시 브랜딩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더 세게 해야 된다. 그래야 성수동 애들이 카피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경쟁력인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노포랑 협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사례가 굉장히 많지만 이분이 누구냐면 광신제면서 사장님입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쫄면을 최초로 만든 곳이라고 나와요. 위키페디아에. 이분이 뭐냐면 이분이 면을 뽑았는데 말이 잘못 나왔고 심포 우리만두라고 들어보시죠? 그 본점이 계양로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랑 친했고 사장님이랑 잘못 나온 면을 심포 우리만두 줬고 그 아줌마가 묻혀서 나오는 쫄면이 됐고 이게 전국 체인점 되면서 쫄면이 전국에 퍼져버린 겁니다. 저분에게 물어보니까 과거에는 잘 나갈 때는 면을 한 달에 4만 인분을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4만 인분을 어떻게 뽑아? 이랬더니 라면 6만 개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가냐 했더니 곰표 재분소도 계양로 쪽에 있는 거고 옛날에 대기업이 아니니까 물량이 딸려서 밀가루를 가득 실어서 근처 재면소에 다 보냈고 그걸 재면소로 24시간 면을 뽑아서 곰표에 보냈습니다. 옛날에 재보냈던 거죠. 지금 저만 났을 때 어땠을까요? 망한 거죠. 이제 교회에 납품하는 정도. 근데 이분에게 뭐가 있죠? 실력이죠. 실력. 저는 실력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실력이 없죠. 내가 어떻게 면을 만들어? 근데 저는 뭘 알죠? 트렌드를 압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요. 이분은 그걸 아나요? 모르죠. 왜? 이분도 20대 때는 그 누구보다 트렌드에 민감했을 거고 그 누구보다 유행했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가면 그쪽이랑 멀어지는 겁니다. 대신 나이를 먹어가면 뭐가 생기죠? 실력입니다. 실력. 밀도가 높아지고 실력이 생기고 그 다음 슬기롭게 풀어갈 줄 압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갖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없죠. 처음에 찾아가서 면을 만들려고 했더니 이런 면을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첫 번째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면이냐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에서 뭐냐면 이분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원하는 면은 면이 아닌 거죠. 지금 장난 아니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건 어떤 줄 아세요? 내가 말하면 다 됐습니다. 왜? 나 때문에 돈을 많이 버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소개시켜달라고 그럽니다. 다 소개시켜. 저분은 새롭게 인생 만들어준 거죠. 저는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냐면 이분을 셀럽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셀럽. 망해가는 재면서 그냥 아저씨였는데 지금 중앙일보 단독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미디어에 다 나오고 싶고 무슨 노포 산책 다 제가 무조건 소개해요. 그러니까 제가 취하는 전략은 우리 동네의 어른들을 셀럽으로 만들어야 내 도시에 내 계양로에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성수동의 대화에서 싸워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공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하고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거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노포하는 걸 해보라는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예를 들어서 저 어른 거 안 하면은 400만 원 주고 면을 만드는 사람을 써야 되는 겁니다. 하이리스크죠. 400만 원 지출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알아서 나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품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광신제면소랑 협업을 해서 계양면을 만들었다니까 쭉 스토리에 쌓이면 남들이 카피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략적으로 지금은 올드앤뉴라는 브랜드 정책을 가지고 있고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포와 협업을 통해서 새롭게 저희가 남들이 카피하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오늘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동네에는 서울이 아닌 인천이잖아요. 인천에서도 제일 못 사는 곳이 계양로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고 그런 곳이 바로 계양로죠.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
벌써 올해 4회째입니다. 4회째. 리스펙트 이벤트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누군가를 칭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군인, 소방관, 경찰관, 의사, 간호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코로나 기간에 걸려가지고 껴준 겁니다. 그 껴준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4회째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했을 때는 우리끼리 했습니다. 5개. 우리 가게 5개. 해가지고 손님들이 와서 자기 신분증을 내밀면 활용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올해 4회째가 됐습니다. 올해 몇 개의 팀이 참여한 줄 아세요? 몇 개 가게가? 40개. 59개가 참여했습니다. 그 지역에 59개가 참여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제는 처음에 이때는 이벤트였죠. 4회째 가니까 이제 조금은 사람들이 무시 못하는 까지 간 겁니다. 자, 제가 이걸 몇 월에 할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5월. 그쵸, 5월. 이게 5월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왜 좋아하세요? 저는 몇 월에 했을 것 같아요? 저는 11월에 합니다. 왜 11월에 한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수기입니다. 요식업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11월이 제일 비수기입니다. 따라서 11월에 해야지만이 이 가게 사장님들도 좋은 거죠. 제가 계약노플 대장인데 내가 5월에 하겠다고 그랬을 때 저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계약노에? 없습니다. 제약을 정할 수 있죠. 근데 5월에 안 하는 겁니다. 왜? 리스펙트 이벤트가 잘 되려고 하면 5월에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제가 하는 목적이 뭐죠? 노포 어른들이 장사 잘 되고 우리도 장사 잘 되고 지역 주민들 좋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11월에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언제 내가 주변을 보면 기획을 하다 보면 사람들 보면은 말은 뭐 그런데 결정하는 거 보면은 전혀 자기 좋으려고 내가 5월에 해야지 5월에 나 좋으려면 나 좋으려고 하는 건가 이거? 아니죠. 그래서 11월에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거 하냐면 이거 할 때 제가 부탁은 딱 하나만 합니다. 꼬마 아이랑 같이 오면 무조건 멘트를 쳐라. 예를 들어 소방관이랑 6살 여자애가 쳐봐요. 멘트를 치라는 거죠. 야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야 아빠 어마어마 남들은 무서워서 못 때려 불났을 때 막 생명 구하고 아빠 그럼 꼬마 아이가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좋아하죠. 아빠가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원래 우리가 해야 될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우리 단골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지. 전략적으로. 그리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일. 젊은 친구들이 와서 친구들 막 데리고 와서 술 먹고 나갈 때 막 신분증 쭈삐쭈삐 내밉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야 뭐야 아 내 경찰 됐다고 할인해 주는가 그럼 친구들 뒤에서 오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 얘기. 페이퍼 얘기가 아니라 실제. 지금은 저희 4회째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10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장난이 아닌 거죠. 만약에 이게 인천 전체가 한다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는 게. 왜냐면 대한민국은 이제 이미 멋진 나라입니다. 멋진 나라. 그렇기 때문에 기획이 후진 거는 한 개도 없어요. 기획은 다 좋아. 내가 여태까지 봤던 모든 사람의 기획. 근데 그걸 하냐, 계속 하냐, 꾸준히 하냐, 안 하냐, 날 위해서 하냐, 진짜 기획대로 하냐,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것도 있죠. 계약로 맥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동네를 보니까 동네 어른들이 많은데 동네 어른들이랑 좀 어울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어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계약로 맥주를 만든 겁니다. 이 계약로 맥주는 이 계약로 맥주만 가지고도 1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짧게 계약로 맥주를 라고입니다. 라고. 보통 사람들은 뭘 만들고 싶죠? 에일, 호평 쫙 나고 누가 봐도 우와 이런 거 라고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들 때 기준점이 뭐인 줄 아세요? 우리 맥주는 카스보다 요만큼 마신다고 했어요. 카스보다 훨씬 맛있게 만들면 우리 실패한 걸 알거든. 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작은 아버지 같은 사람도 먹어야 되니까. 그게 진짜 같이 하는 거지. 저는 기네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 때도 기네스 먹었어요. 하지만 계약로 맥주를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런 이유니까. 그래서 만든 거예요. 지역성이 가미된 누구나 좋아하는 술이라고 정해놓고 계약로 맥주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써있네. 지역성을 포함한 공감할 수 있는 술이라고 애초에 시작을 할 때 박아두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가 하나 사라졌네. 일단 이분이 우리 계약로 맥주의 모델입니다. 보통 테라 모델 누구죠? 공유. 제가 공유를 쓸 수 있겠습니까? 없죠. 공유보다 잘생긴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분은 우리 동네 어른이에요. 이분이
계양로에는 극장이 19개가 있었습니다. 종로보다 많았죠. 그 당시에 영화 간판에 그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최민수의 리허설이라는 영화를 마지막으로 자기 직업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페인팅의 사장님입니다. 근데 생긴 게 딱 정치 카페처럼 잘생겼잖아, 그죠? 그래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부탁을 드렸더니 계속 거절을 하셔서 들어줬죠. 요새는 연예인병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막 사진 찍자고 그러고 막 높은 사람들 와서 인사하고 젊은 여자들이 와서 사진 찍자고 그러고 지금 연예인병 완전 지금 완전. 근데 50년생인데 연예인병 걸리면 좋잖아요, 그죠? 동네. 이분도 스타가 됐습니다. 이런 게 전략적인 겁니다. 동네 어른을 스타로 만들어서 셀럽으로 만들어서 우리 동네 자체를 브랜딩화 시키고 올드의 유라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지속 가능성 있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분 계양로라는 글씨 보이시죠? 요 계양로라는 글씨는 이분이 쓴 겁니다. 이분은 1937년생 우리 동네에서 60년 동안 목간판을 만든 어른입니다. 차이나타운 현관도 줬다 그러고 전두환 글씨 장렸다 그러고 마오나가니 가구를 첫 번째로 수입한 사람도 자기라고 주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일단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한테 부탁을 한 거죠. 이 계양로라는 글씨 써라, 내가. 그래서 계양로 쓴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글씨 못 쓸 것 같아요? 쓰겠죠. 제가 쓰면 뭐죠? 레트로. 저분이 쓰면 뭐죠? 클래식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쓰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이야기. 1937년생이고 60년 동안 목화파를 만들었고 찬양 현판을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분과 우리가 협업을 어쩌고저쩌고 서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계양로 맥주가 진짜 맛있을까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면서 계양로 맥주는 조금씩 더 특별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얏트 호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야겠다고. 저는 처음에 하얏트 모텔인 줄 알았어요. 호텔에 전화 올 리가 없잖아. 내가 먼저 연락한 거야. 그쪽이 먼저 연락한 거야. 근데 얘네가 왜 연락했어? 저한테. 왜? 뭐가 부족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스테이 브랜드고. 물론 모노클에 묻겠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전 세계 최고의 스테이 브랜드. 얘네가 맘만 먹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술 못 가겠어요? 얘네가 맘만 먹으면 전 세계 최고의 술 못 가겠냐? 근데 얘네가 서울 사람들은 인천 가면 죽는 줄 아는 그 인천을 그것도 제일 못 사는 계양로 바닥에 있는 지역 맥주를 팔겠다고 한 거죠. 왜? 왜? 그렇죠, 왜? 세상이 바뀐 겁니다. 내가 만약에 맘먹고 구글 앞에 앉아가지고 최고로 유행하는 색깔, 최고로 유행하는 병, 최고로 유행하는 맥주 이거 전 세계 걸 못 찾을 것 같아요? 맘만 먹으면? 찾겠죠. 그걸 찾아가지고 쫙 모아서 계양로 딱 만들어 쳐봐요. 어땠을 것 같아요? 뭔가 불길하죠, 느낌이. 편의점에서 팔리는 그 맥주가 됐을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은 디자인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상향 평준화 시대에 이미 끝났다. 최근에 어디 가서 음식 먹었을 때 맛 더럽게 없는 거 먹은 적 있어요? 없죠. 어디 가서 뭐 살 때 디자인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대한민국은 상향 평준화가 된 겁니다. 날짜가 정확히 어디 줄 알아요? 상향 평준화 된다. 대한민국 된 날짜? 비비고 만두가 나온 그날. 끝나는 겁니다. 무섭죠? 비비고 만두보다 못 만드는 만두집은 이제 만두집이 아닌 거죠. 비비고 만두 김치찌개보다 맛없게 만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상향 평준화가 된 겁니다. 우리가 과거 일본에 여행 갔을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죠? 일본은 편의점 빵도 맛있어. 우리나라는 지금 슈퍼에서 파는 빵은 좀 그렇죠. 아주. 왜 그렇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산업혁명이 빨랐고 훨씬 빨랐으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상향평준화가 모두 됐다고 치면 그 다음부터 승부수가 뭐지? 라는 고민점이 지속가능성이라는 얘기와 저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잘 되는 거? 뭐 그런 거? 지겹지 않습니까? 난 지겨운데 이제. 저는 지겹습니다. 그런 거.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모든 색이랑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맥주를 만들었으면 아마 편의점에서 팔리는 그 맥주가 됐을 겁니다. 하나하나 꺼내보세요. 오늘 집에 가다가. 안 예쁜 거 있나? 하나하나 드셔보세요. 맛 없는 거 있나? 근데 나랑 취향이 안 맞을 뿐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무슨 게임이 되냐면 그 다음 레벨이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가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BC 9시 뉴스에 이 어른들과 제가 나왔습니다. 3분 동안. 이 어른들에게 연예인병은 극을 치닫습니다. 이제 이 어른 37년생과 50년생인데 MBC 9시 뉴스에 나왔다는 거를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야, 몇 시에 나오는지 9시에 나오겠지. 9시 뉴스. 사진을 보내라. 뭐 어떻게 나오니. 나는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만큼 친해진 겁니다. 어른들이랑. 제가 어른한테 물어봤어요. 저 37년생 어른한테. 젊음의 비결이 뭐냐고. 춤이랍니다. 저보고 같이 가자입니다. 콜라텍에. 제가 아무리 그래도 콜라텍을 같이 갈 수가 없잖아. 37년생이라. 그만큼 친해진 겁니다.
더 좋은 건 뭐냐면 남들이 안 좋은 말 하면 이 어른들이 우리를 다 까봐줘 줍니다. 이제는. 6년이라는 세월이 이미 흘렀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단학과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윤 디자인에서 연락이 옵니다. 계약금 글씨체를, 서체를 계약금체로 만들겠다고. 챙겼습니다, 몇 번. 챙기고. 결국엔 돈 막 내라고 하는데 내가 안 됐다고 했죠. 결국엔 계약금이랑 모든 거는 아까 그 37년생 폴라텍 할아버지에게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할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 자기가 죽어도 자기 글씨 남는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했더니 슬슬 인천시 연락이 옵니다. 인천 체험 없이는 어떠실까요? 이런 식으로. 요새 간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계약금 프로젝트는 전부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 조직도입니다. 네, 이게 저희 조직도. 보통 사람들이 조직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제가 여기 있고 아래 이렇게 쭉쭉쭉 있죠. 저희 조직도입니다. 저는 초반에는 이런 조직도를 보여준 사람들이 뭐야? 이랬는데 지금 요새 이거 보여주면 오 이럽니다. 뭐 시대가 바뀌었나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N방으로 했으면 우리는 바로 망했을 겁니다. 그게 훨씬 전에. 자, 예를 들어볼까요? 두 분 계시죠? 자, 두 분이. 왜 N방이 아닌지 막 보여드릴게요. 자, 두 분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 저자님이 담배 피면서 60시간 동안 해결을 못하고 칩시다. 둘 동업인데. 막 그랬어. 근데 이분이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해결이 간 거야. 해결을 했네. 둘이 1억을 벌었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많은 시간을 일하잖아요. 이분에 9천만 원 줬어. 얘 1천만 원 줬어. 삐질까, 삐질까. 삐질까. 여기 뭐. 실제 일도 아닌데 삐지잖아. 삐지죠. 역으로 이분이 해결했어. 이분 9천 원 주고 이분 1천만 원 줬어. 삐질까, 삐질까. 삐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년이 같이 가봐. 다 삐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천 줘봐요. 삐질까, 안 삐질까? 삐집니다. 내가 한 거 같은데.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왜? 우리는 농부가 아니고 어부가 아니고 공장에서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 매력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매력을 만드는 사람인데 N방을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조가 왜 살벌하지 아십니까? 계약서 한 장이 없는 구조. 그럼 어떻게 하지 서로 간에? 서로 간에 매력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연애하듯이. 안 켜지면 끝나는 거예요, 멤버들끼리. 여기 왼쪽에 보이시나 피? 혼자 하나하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조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요 세 명이서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때는 이분이 대표. 근데 또 이렇게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대표, 이분은 서포터. 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저분이 대표, 서포터. 그래서 우리 멤버들은 다 대표이자 서포터이자 디자이너입니다. 다 이렇게 있는 거죠. 더 심각한 공생의 관계가 된 겁니다. 계약서 없이. 근데 매력을 유지 못해?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도태. 더 무서운 구조죠. 서로 말하지 않습니다. 계약만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전체 모임이 딱 3번. 6년 동안. 왜?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불러 모으는 겁니다. 이 사안이 있어? 내가 생각해. 이렇게 세. 얘기합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전체 모임이 없습니다. 저는 요새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요새 판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판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새 어떤 생각도 보냐면은, 어쩌면 지금 자본주의 시대가 좀 흔들리나? 드디어 이제 자본주의가 조금 흔들리는 시대에 내가 들어가고 있나? 요새 그런 생각이 요새 가끔 듭니다. 아주 자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율성, 합리적, 편리함, 객관적, 다수결,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 단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지겹습니다. 지겨워 죽겠습니다. 이 단어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통할까요, 이제? 저는 안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높으신 분들이 가끔 저를 같이 찾아옵니다. 만나죠. 그분들이 왜 찾아올까요?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자기 주변에 사원들이 없어서? 많겠죠. 근데 왜 저 찾아올까요, 저를? 왜?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효율성, 합리적, 편리함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로 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 갔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옛날에는 인구가 1000명 있는데 카페가 1개 있어. 그럼 카페를 더 만들어야 돼. 좋죠?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편리하게 만들면 쫙 뿌려대니까. 지금 어때요? 인구가 1000명인데 카페가 1000개 있잖아. 근데 또 효율성, 합리적, 편리하게 만들어요? 또? 그러니까 전국이 공유주방이 되는 겁니다. 전국이. 그렇게 하니까. 객관적 다수결 이거 어때요?
객관적인 다수결이라는 말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면 공평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공평화. 근데 정말 다수결이 공평한가요? 한마디 생각해보세요. 다수결이 공평하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다수결로 다 동의했어. 매력이 있을 것 같아? 매력이 있을 것 같아?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죠? 이제? 매력이 중요한 사회. 매력이. 양적 시대에서 질적 시대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있는 저는 넘어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 넘어갔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그렇게 MZ세대를 까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두려워서. 그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쨌건. 매력은 다수결로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BTS가 노래 정할 때 전체 가족 돌립니까? 안 돌리죠. 왜 안 돌리죠? 매력적이니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공간을 잘 만들어 놓고 전체 다투게 올리는 겁니다. 이 공간의 이름 뭘로 쓰겠어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다수결로. 진짜 바보 같은 식으로. 누가 정해야 되는 거죠? 자기 크루 중에서 제일 매력적이고 제일 잘하는 애가 정하는 겁니다. 근데 내 조직 내에 그런 애가 없잖아요? 그럼 그 조직이 후진 거죠. 그 조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가든지 바꾸든지. 그런데 다른들이 되게 많이 실수하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어떤 도시에 갔는데 여성 네 분이 공동 창업자 카페를 만들고 있어요. 벽에 색깔을 칠하는데. 근데 결론이 이제 의견 다툼이 안 맞은 거지. 결론은 뭘 칠하냐면 코발트 블루를 칠했던 거야. 내가 물어봤어. 왜 이렇게 결정했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공동 투자했고 똑같이 돈을 냈고 똑같이 연출을 할 때 의견이 갈릴 때 그럼 다시 생긴 거 아닌가? 악매가 이건 거야. 얼핏을 만든 거 같죠. 그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는 공평함을 넘어선 나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객관적인 얘기로 더 이상 안 해도 될 만한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다수결이라는 말과 객관적인 말이 훨씬 더 폭력적으로 들려요. 오히려 훨씬. 중국집 갔을 때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뭐 먹을래? 짬뽕, 짜장면, 뭐 간짜장, 탕수육. 그 옛날에 뭐라 그랬어? 와서. 주방장이 나옵니다. 직접. 아이, 통일하시라. 그래야 빨리 나온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끝났습니다. 그런 시대는. 저는 버라이어티 쇼를 어떻게 보냐면, 버라이어티 쇼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이 제 눈에 보입니다. 얼마 전에 기안84 나온 거 보셨나요? 나 혼자 산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진짜 깜짝. 기안84가 런던 간 거. 보셨나요? TV 없어요? 있어요. 가보세요. 기안84가 런던 갔는데 어떻게 했냐면, 대한민국이 최초로 런던을 로컬로 소비를 해버렸어요. 런던이 나오는데, 원래대로 나오면은 계속 이집 버스가 나오고, 기안84가 영국 박물관 가야 되고, 막 버킹엄 궁전 가야 되고, 막 여왕도 보고, 막 그림도 설명하고, 그래. 어떻게 했죠? 그 다음 텔레비에서? 기안84가 아우 심심해 이러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걷다가 안무 마우스 들어가서 머리 잘랐어. 근데 뭐였어? 나와. 송민호 알아, 송민호. 그게 뭐였죠? 브릭맨이었어요. 빈티지 머리. 가가지고 몇 개 사서 뽑고 몇 번 칠하고 한국으로 컴백.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방송에 나가려면 PD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사람도 예스가 돼야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고인물도 예스를 떼었다는 거죠. 더 재밌는 거는 우리 엄마도 재밌게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마저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국민들이 이제는 런던 정도는 그냥 로컬로 소비를 해도 충분히 여긴 재밌다는 거죠. 시대가 저는 이제 로컬이 뭐 대세냐, 로컬이 뭐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당연한 일이 지금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요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기안84 나오고 최근에 뭐 나왔죠? 보셨나요? 막 주사위 던져가지고 막 빠니보틀 보셨죠? 걸어서 부셔 테레비 하시고 그게 왜 더 인기였죠? 자기네 맘대로 하니까 맘대로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 프로 아세요? 걸어서 세상 속으로가 걸어서 세상 속까지 그걸 프로 아시죠? 그거 뭐 나와 항상 나오고 교수님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대학교 중국과 교수입니다. 이거 소수민족이 있어요. 저 춤을 춰 알죠? 그거 재밌어요? 재밌냐고. 왜 재미없는 줄 알아요? 그 교수님이 말하는 거 책에다 있거든. 네이버에 있거든. 나는 그래서 하나도 안 궁금하거든. 그 교수님 말이. 중국어과 그 춤추는 교수님 말이 안 궁금하거든. 소수민족이 궁금하면 내가 그때 네이버 치면 되거든. 그러니까 돌리는 거고 인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빠니보틀이랑 걔네들이
주사위 던져서 전 세계 여행하는 걸 대한민국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네이버에 있는 얘기가 한 개도 안 나오니까. 걔네 맘대로 하니까. 그래서 요새 누가 인기 있죠? 지식이 많은 애가 인기 있나요? 인기 없어요, 요새. 시끄럽지, 걔네들. 누가 인기 있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는 겁니다, 요새. 그런 시대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요새 이런 거 많이 봐요. 학교가 스카이 출신이고, 자기는 태어나서 강남구, 서초구, 그 다음에 어디야, 옆에를 빼고를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대, 태어나서. 그리고 아빠가 의사 변호사야. 이런 애들이 로컬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끔 봅니다. 근데 일단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얘가. 얘가 도대체 왜, 뭐가,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해, 권력이 없어. 뭐가 부족해. 그런데 이런 애들이 지금 로컬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어보면, 야, 너 왜 외웠어? 자기 꿈을 실현하고 싶대.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저는 40대입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못 배웠거든. 지금 오시는 MZ분들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돼 있는 분들인 거죠. 시대가 바뀌고 있는 중? 바뀌었습니다. 대략 기준으로. 그러면 앞으로 지속 가능성 있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성세대,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은 MZ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37년생이랑 협업을 하는 겁니다. 저처럼 대한민국에서 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저보다 많이 협업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뭐 앞서 과거에 제 얘기를 안 했지만 어쨌건 아주 성질 더러운 디자이너부터 시작해서 안 해보려고 나이 20대부터 37년째까지 협업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일 효과가 날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37년째 어른들과 협업했을 때가 제일 어렵지만 말을 진짜 안 듣거든. 진짜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제일 큰 효과가 나와요. 제 경험상.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둘이 세계관이 완전 다른 거예요. 살아온 것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근데 그 둘이 합쳐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무조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요. 최백호랑 그 누구죠? 그 부산에 가면 했던 그 가수분들 기억이 안 나요. 그 두 분이 협업했잖아요. 최백호가 딱 서가지고 딱 한 방을 치면 다 죽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나이 드시고 실력이 쫙 올라가 있는 그런 분들한테 그게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그게 어떻게 생기냐? 더 열심히 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그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내공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37년생 우리 그 아저씨들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분이랑. 그래야지만이 저는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가 20살이랑 또 같이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더 파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속가능성 있게 하려면 협업을 많이 해야 되고 그 협업의 바탕은 철학이 중심이어야 되고 실력이 중심이어야 되고 그래야 카피를 못하고 그래야 성수동 애들이 못 따라 그래야 인천이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